손가락들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죠? 네. 손가락 아파가지고 병원에 물리치료실에 오면 주로 파라핀에다가 손을 넣죠. 그죠? 네. 파라핀 치료해가지고 손가락, 그 손목 밑에까지만 담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나서요. 손가락이. 그래서 손가락은 요번에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써놓았는데 손가락 관절염은 팔뚝을 치료해야 된다. 요 내용, 이게 접수가 되시나요? 네. 그 발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발 족저근막염 할 때 우리가, 그죠? 네. 종아리 쪽에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예, 예. 손가락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팔뚝에서 8, 90%를 찾아야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손가락 관절염 요걸 다루는데 이제 핵심은 관절염 치료는 팔뚝에서 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 치료가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왜 안 되는 거 아니? 이제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치료의 범위를 손가락에 한정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그 손가락 움직임을 주관하는 그 손가락 근육의 뭉침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근육은 약 80에서 90%가 팔뚝에 위치해 있고 10에서 20% 정도는 손 바닥이나 손등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손가락 관절에 한정된 치료를 어, 벗어나서 손과 팔뚝까지 확대해서 치료를 해가면 그러면 관절염을 예방 또는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손가락 관절염을 현대의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요. 보면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손가락 운동 제한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반복 과사용이라고 이렇게 원인을 내리고 있어요. 요 정의가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반복 과사용을 하는 주체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반복 과사용을 해서 관절을 계속 반복 과사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손가락 관절만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요 반복 과사용하는 요 주체가 팔뚝에 있다고 보면 팔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근데 이 반복 과사용이라는 표현 되고 있는데 주체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보니까 팔뚝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그러니까 관절만 치료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뒤에서 이 반복 과사용하는 주체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손가락 관절염의 증상은 뭐 이미 아프셨으면 많이 느껴보시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 증상이 통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통증이 더 심하기도 하고 뭐 손가락이 뻣뻣하고 굳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뻣뻣하고 굳는 느낌이 있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그리고 손가락에서 마찰 소리가 나고 또 손가락이 붓고 심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까지도 옵니다. 그죠?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많이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찌릿찌릿한 느낌도 있고, 그죠?
근육통도 있어요. 또 손가락 주변 근육이 긴장되고 뭉쳐가지고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요런 등등의 관절염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니?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와 수술 치료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미 경험들도 해보신 분도 있고 약물 치료하면 염증이니까 그죠? 소염 진통제를 주겠죠. 그다음에 항염증제를 쓸 거고 더 심해지면 이제 주사로 스테로이드제를 어, 주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골이 다니까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물리치료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근력 강화나 움직임 개선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온열 치료 파라핀 대표적으로 손가락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레이저나 이런 걸로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심하신 분들은 관절경을 통해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치료나 이런 것까지도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은 관련해서 어,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칼슘,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야채류,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뭐 이런 것들이 손가락 관절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될 음식은 우리가 뭐 이건 손가락 관절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그죠? 그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병원 치료를 아무리 다니고 해도 쉽게 안 낫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지. 그럼 왜 쉽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보면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해결이 안 돼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치료의 범위를 손가락에 한정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에 염증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의 치료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 손가락 기능이 있죠. 우리가 움직여서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손가락 움직임의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이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관절염의 원인 있잖아요. 뭐 반복 과사용이나 노화나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관절염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관절염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근육 상태가 좋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근육의 힘이 좋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 상태가 좋다는 거는 근육이 뭉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근육 상태는. 그래서 근육이 뭉쳐 있으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 관절염이 계속 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근육의 뭉침과 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근육이 뭉쳐 있다는 것은 근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 있잖아요. 손가락 기능을 움직임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은 손바닥에도 있어요. 우리 손바닥에도 있는데 실은 팔뚝에 더 많이 있어요. 아래 팔뚝에. 그래서 팔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팔뚝에 대한 치료의 범위를 넓혀서 치료하게 되면 이 손가락 관절염이 어, 재발되거나 이렇게 치료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쉽게 낫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 치료가 쉽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손가락 관절염의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 그거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볼까, 이제 제 치료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손가락 관절염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의 뭉침에 있어요. 손가락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들의 뭉침에. 저는 그거를 가동장치나 제어장치가 고장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쳐 있는데 실제로 가동시키는 가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무릎 관절염에서는 보호장치가 고장났다고 했죠. 그죠? 그 무릎이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들이 무릎을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이런 고장은 근육들이 가동장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가동장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관절염의 원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근육들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근육 본래의 역할을, 가동이나 제어 장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관절에 과부하가 쌓이고 무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근육 상태들이 좋지 않다는 그 말, 근육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는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 속에 노폐물이나 피로물질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육이 뭉치고 굳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근육이 뭉치고 굳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치료는 근육을 잘 풀어주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해가지고 근육 상태를 좋게 해주면, 근육을 회복시켜주면, 그러면 관절염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관절염 치료, 근육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료가 돼요. 실제로. 저는 요거를 가동이나 제어 장치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풀어주는데 어디를 풀어줘야 되느냐? 그거는, 자, 지금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면 주로 증상이 어디에서 오는 거 아니? 근육의 끝부분, 정지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힘줄이 뼈에 붙은 부분, 요 정지점에서 증상들이 와요.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마디, 그죠? 요 근육이 손가락 마디마디의 끝부분에 정지하기 때문에 증상들은 요 손가락 마디 끝에서 와요. 그래, 그러니까 증상이 거기에 오니까 증상의 치료를 하잖아요. 여기에 주사도 맞고 파라핀에 담그기도 하고 뭐 침도 맞고 막 주물러 주고 그죠? 뭐 마사지도 해주고 손가락을 비벼주면서 근데 손가락 증상이 나타나는 그 정지점 부분, 끝부분 그 부분을 치료를 해주면 일시적 치료만 되는 거예요. 일시적 치료만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재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료는 이 정지점 부분에 국한해서 할 게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해주셔야 돼요. 그지만 팔뚝이나 손바닥, 손등에 위치하고 있는 이 뭉쳐진 근육, 가동장치에 진짜 힘을 쓰는 이 뭉쳐진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손등 쪽에, 아니, 이 팔뚝 쪽에. 그러면 원인이 해결돼요. 그래서 관절염이 완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과 원인은 항상 거의 다가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에만 치료를 할 게 아니고 원인이 되는 장소에 치료의 주안점을 둬서 치료를 해주면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근육 푸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최소한 100일 정성 들여야 됩니다. 100일 정성. 그리고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풀 때 한 짧게 뭐 1 내지 2분, 3분 이내로 그렇게 짧게 풀어주는데 반복해서 하루에 5번에서 10번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정성을 안 들이면 쉽게 안 풀려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근육 뭉침이 서서히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10년, 20년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안 풀려요. 근데 뭐 한 1주, 2주 풀어놓고, 나 이렇게 했는데 안 돼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낫을 수가 없습니다. 근육 푸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실은 쉬운데, 실은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풀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뭐 증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정성을 들여야 어, 근육이 풀립니다. 근육을 풀 때 진짜 아파요. 많이 뭉쳐 있는 곳은 막 깜짝깜짝 놀라고 놀란 정도가 섬뜩하게 놀라요. 진짜 아픈데 뇌는 아프다고 호소를 하지만 실제로 근육들은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거든요. 근육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픔을 견뎌내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육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손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손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손은 우리가 활용하려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손을 자세히 보면 이 손가락과, 그죠? 손바닥과 손등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구성된 녀석들을 보면 뼈들이 있죠. 그죠? 손바닥에도 뼈가 있고 손가락에도 뼈가 있고 그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있을 거고 그걸 이어주는 인대도 있을 거고 이 뼈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영양을 뭐 어, 공급해 주는 혈관도 있어야 되고 요 모든 거에 신경들이 작용해야 되겠죠. 요렇게 손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손의 주요 기능은 실은 운동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음, 손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손가락 관절염이잖아요. 그럼 손가락은 또 어떤가? 손가락 자체에 또 기능이 또 있어요. 그죠? 손가락을 보면 손의 미세한 운동을 담당하거든요. 그다음에 손가락은 이제 뼈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뼈 주변으로 신경과 혈관, 근육과 인대 등이 분포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뼈는 힘줄과 관절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신경들이 있어가지고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손가락마다 인대, 근육들이 작용해서 움직임을 관장하죠. 그다음에 혈관이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체온 조절을 관여합니다. 그죠? 음. 이 손가락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손가락은 검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뼈가 세 개로 돼 있죠. 그죠? 세 개의 마디가 있잖아요. 음. 요 각각의 뼈는 요 관절이 있네요. 그죠? 요 관절. 여기 이제 말절골, 중절골, 여기는 이제 기준이 된 기졸골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관절이 있고요. 음. 이 관절은 실은 인대나 힘줄이 또 연결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육도 연결되어 있지만 힘줄이 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 힘줄들을 통해서 손가락이 움직이죠. 그래서 굽힐 수 있고, 펼 수 있고, 벌릴 수 있고, 오므릴 수 있고, 뭐 이런 회전까지도 움직임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여기 누가 움직이게 하는가?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뭐 타자를 뭐 컴퓨터를 치고 핸드폰을 하고 그죠? 밥을 또 먹고 이 손가락을 엄청 많이 활용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누가 움직이게 하는지 그 녀석들이 실은 손가락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녀석들이잖아요. 음. 이 누가 움직이게 하는 거가 이제 핵심이니까 요 사항을 좀 기억해 두시고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두 개입니다. 그죠? 뼈가 두 개예요, 뼈가. 여기 원이, 근이 이렇게 두 개 뼈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실은 기능이 무지 커요. 그죠? 요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쥘 수도 있고, 쥐기도 할 수 있잖아요. 짚기도 하고, 그죠? 음. 요, 이 손가락들의 기능, 요 움직임, 활용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근육들이 힘들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면 손가락에 관절에 무리가 와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손가락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움직일 때 쫙 부채 모양으로 펴지는 요 움직임, 그죠? 요게 외전입니다. 벌림. 그죠? 그 다음에 모았잖아요. 요게 내전이잖아요. 우리가 주먹을 꽉 쥘 수 있는 것도 내전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내전과 이 대립 맞선, 굴곡도 같이. 이 펴는 거를 신전이잖아요. 그죠? 이건 굴곡, 신전.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보면 요게 굴곡, 요게 신전. 그죠? 요게 모음, 요게 벌림. 그러니까 외전과 내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들이 이렇게 맞설 수 있잖아요. 대립. 그죠?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요 다섯 가지 움직임 증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같으면 자, 외전, 벌림근이 있고 내전근이 있고 그죠? 굴곡근이 있고 신전근이 있고 대립근이 있고 그러겠죠? 엄지손가락은 다섯 개의 근육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에. 음. 새끼손가락도 근육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은 우리가 활용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손가락들은 하나, 이 둘째 손가락도 요놈 독자적인 근육이 있어서 움직임이 좋은데 셋째, 넷째는 이제 얘네들을 움직이면 혼자만 잘 안 움직이고요. 같이 움직여져요. 응? 엄지손가락은 엄청 잘자대로 근육들이 많아서 움직여지고 새끼손가락도 엄지손가락 못지않게 잘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굴곡과 신전이 주 운동이에요. 굴곡과 신전이. 자, 요 움직임들을 관장하는 근육들을 살펴보면 그러면 왜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에 염증이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근육들의 위치를 보면.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손 안에서 손가락에 붙어 있는 근육들, 시작이 손 안에서 끝이 손가락으로 오는 그 근육들을 내재성 근육이라고 하고요. 또 손가락에 붙어 있는데 손 안에서가 아니고 손 외부에서, 그죠? 팔뚝에서 손가락으로 붙어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들을 외재성 근육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재성 근육과
외제성 근육으로 나눠져요. 손가락 근육은. 그러면 내재성 근육은 작은 힘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관장하는 이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외제성 근육, 팔뚝에서 손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은 큰 힘을 쓰는 데 있어요. 큰 힘을.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이 8, 90% 정도 된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을 올바로 치료하려면 이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손등에서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내재성 근육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 팔뚝에서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외재성 근육도 치료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 내재성 근육을 보면 엄지두덩, 우리 엄지두덩 있죠? 이 엄지두덩, 엄지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세 개 근육이 있어요. 단무지 외전근, 단무지 굴근, 무지 대립근. 응? 그러니까 엄지 근육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엄지 외전, 엄지 굴곡, 엄지 대립근. 요 근육이 엄지두덩을 형성하고 있어요.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새끼두덩 있죠? 새끼두덩. 예, 새끼손가락에도 두덩이 있어요. 요 새끼두덩에도 네 개의 근육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을 굽혀주는 소지 굴근.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펴주는 소지 외전근.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립을 할 수 있잖아요. 새끼 맞섬근, 대립근. 그 다음에 이 새끼 두덩이에 조그마한 짧은 손바닥근이 있어요. 단장근이라는. 어, 요렇게 새끼 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손바닥에 있는데, 손등에 있는데, 어, 이 두덩에 형성되지 않은, 엄지두덩이나 새끼두덩에 형성하고 있지 않은 그 근육들이 뭔고 하니,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내전근. 얘는 엄지두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요 가운데 손가락에 주로 많이 붙어 있어요. 시작이 가운데 손가락에 있어요. 그래, 끝이 엄지손가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지를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그 다음에 충양근이라는 벌레근이 있거든요. 충양근. 위에 손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뼈 사이사이, 이 손바닥 뼈, 우리가 중수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수골. 이 손바닥 쪽에 있는 요 뼈, 중수골 사이사이에 골간근이 있어요. 뼈 사이근. 이 골간근은 손바닥에서도 있고 손등 쪽에서도 있어요. 얘네들도 손바닥에서 이 손가락으로, 요 손등 쪽에서도 손등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내재성 근육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바닥에서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 내재성 근육이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외재성 근육에는 천지굴근, 심지굴근, 장무지굴근, 지신근, 장무지신근, 단무지신근, 장무지외전근, 시지신근, 소지신근 얘네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다 팔뚝에서 시작을 해서 힘줄을 통해서 근육이 아니고 힘줄을 통해서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과 손등에는 이 자체 근육들도 있고요. 얘네들의 힘줄도 지나가겠죠. 손가락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 팔뚝에서 손바닥을 지날 때는 힘줄로 손가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우리 힘줄들이 붙어 있어요. 요 근육들의 힘줄들이, 외재성 근육들의 힘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재성 근육은 작은 힘을 쓰는 데 있고, 그죠? 손가락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에서 2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요 시작점과 끝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무지외전근, 엄지 외전근인데, 이 외전근이 단무지외전근이 있고 장무지외전근이 있어요. 요 짧은 무지외전근은 요 두덩에서 시작해서, 여기 두덩에서 시작해서 이 두덩을 거쳐서 근육들이 요 손바닥 뼈 있죠. 손바닥 뼈에서 시작해서 두덩을 거쳐서 힘줄 마지막 끝부분이 요 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죠? 단무지 외전근은. 장무지 외전근은 요 팔뚝에서 시작해서 얘한테 붙어 있어요. 엄지손가락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단무지 외전근, 요 시작은 요 손바닥 뼈에서 시작되지만 끝부분, 그래 증상은 요 끝부분에서 와요. 끝부분에서. 여기가 아파요. 요 마디, 요 엄지손가락 마디, 요 부분이 아파요. 그럼 뭉치면 어디가 근육이 뭉치냐? 요 근육들이 뭉쳐요. 요 파란색 근육들. 그래서 이 엄지 두덩을 풀어주셔야 요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요 근육이에요. 요 근육. 빨간 부분 근육. 요 근육이 요 외전근이라고 업덕터 이렇게 써 있죠. 외전근. 짧은 엄지 외전근. 이렇게 써 있네요. 요 부분. 요 부분 근육의 힘줄이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 붙어 있죠. 이 뼈에. 그죠? 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시작은 요 손바닥 뼈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은 여기서 나타나고, 치료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음. 자, 그 다음에 엄지 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단무지 굴근. 이렇게 이 엄지 굴곡을 시켜주는데요. 단무지 굴근이 또 마찬가지예요. 거의, 어, 단무지 외전근하고 거의 같죠?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마찬가지로 거의 붙어 있는 부분이 같아요. 엄지 두덩에서 뭉쳐요. 아픔은 여기서 호소를 하고, 치료는 엄지 두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여기 보면, 어, 여기, 어, 무지 굴곡근, 그죠? 굴곡근. 이건 단무지 외전근. 지금 아까 금방 무지 굴곡근이잖아요. 그죠? 단무지 굴근. 음. 이 굴곡근은 아까 여기 외전근 바로 더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죠? 음. 그 다음에 대립근 이야기할 건데 여기 있어요. 여기 대립근 붙어 있는 부분이. 자, 여기 대립근은 요 엄지, 엄지 두덩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요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립근은. 음. 자, 요 부분. 대립근을 보면 아까 요 외전근과 이 내전근 아니 굴곡근 외전근과 굴곡근을 살짝 이렇게 없애면 그 밑부분으로 이렇게 대립근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건 이 요 부분만 보이잖아요. 실제로 요 외전근과 굴곡근을 제거하면 그 바닥 쪽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아픔은 요 마디 끝나는 요 부분에서 오고 치료는 다 요 근육들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내재성 근육에서 볼 때 엄지 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새끼 두덩 근육 그죠? 새끼 두덩 근육을 또 살펴보면 새끼 두덩 근육은 자 새끼손가락 요 부분에 손바닥 뼈에서 새끼손가락 세 번째 하나 둘 제일 끝마디 우리가 기절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 부분에 붙어 있네요. 그죠? 이게
단소지 굴근, 새끼손가락을 굴곡시켜주는 이 근육이고, 그 다음에 새끼 벌림근, 소지 외전근, 요렇게 새끼손가락을 요렇게 벌릴 수 있잖아요. 밖으로 하나, 요 새끼손가락만 하나 벌릴 수 있어요. 외전근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뼈에서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리고 또 저 시작은 요 엄지손가락 두덩뼈 밑에, 그죠? 요 여기에 붙어 있네요. 요렇게. 음. 그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 대립근, 엄지하고 이렇게 꾹 맞출 수 있는 대립근도 이렇게 붙어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반장근이라고 해서 요 새끼 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손바닥 근육. 얘는 손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아픈 거는 다 요 붙어 있는 음, 정지점 부분이 아파요. 그지만 치료는 이 근육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 두덩을 치료해 줘야 되고 엄지 두덩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두덩이나 엄지 두덩이 아닌 손바닥과 손등에 있는 근육이 뭔고 하니 엄지손가락 안으로 이렇게 모으는 내전근, 무지내전근, 엄지모음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네들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요 가운데 손가락, 그죠? 가운데 손가락, 여기 중수골, 가운데 손가락, 중수골. 요 손바닥 쪽에서 엄지손가락 위에도 붙어 있고, 요 중수골 아래쪽에도 붙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전근에 문제가 있으면 요 엄지손가락 이쪽, 안쪽, 요 부분으로, 요 부분으로, 요 부분입니다. 요 밑에, 그 다음에 요 부분. 엄청 통증이나 다른 질환, 증상들이 오겠죠. 내전근에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치료해야 될 부분은 요 둘째와 셋째, 그러니까 검지와 중지, 가운데 손가락 요 사이, 요 부분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실은 여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레근 충양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벌레근이라고 하는데 벌레같이 뭐 그런 모습을 띤 근육이라고 해서 요 손바닥, 그죠? 손바닥에서 요, 그죠? 손바닥에서 보이죠? 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는 없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손가락에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무슨 저기를 하는 거 아니? 얘 기능을 하는 거 아니? 어, 이, 요 관절 있죠? 우리 중수지절관절이라고 해요. 이 관절. 얘네들을 이렇게 굽히는 작용을 얘네들이 합니다.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손바닥에 붙어서 손가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굽히는 요 작용들을 얘네들이 해줘요. 그 다음에 요 관절들 이렇게 벌리는 작용도 해요. 요 관절들 이렇게 벌리는 작용을 해요. 요 사이 관절들을. 음, 아시겠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요 마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요 끝부분과 두 번째 마디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팔뚝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요쪽 부분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니? 얘네들 역할을 보세요. 얘네들 근육 상태를. 손바닥에서 손가락에 붙어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붙어 있죠. 그죠? 이 두 번째 마디, 마지막 한마디에는 없잖아요. 근데 요 세 번째, 요 세 번째 마디에 그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마디의 아픔 쪽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쪽 아프면은 관여를 안 해요.
첫째 마디나 둘째 마디 쪽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아픈 거는 다 팔뚝에서 풀어줘야 돼요. 응?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골간근 한번 보시게요. 골간근. 손바닥 쪽에 골간근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손바닥 쪽에. 손등 쪽에도 골간근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손등. 손등에 골간근은 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여기 붙어 있는 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요 첫째 마디에 붙어 있죠. 첫째 마디에. 그죠? 첫째 마디, 둘째 마디, 끝마디라고 한다면 요 첫째 마디 위에 붙어 있어요. 그죠? 손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다 첫째 마디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있는 근육들은 이 둘째 마디나 요 끝마디에 작용을 안 해요. 요 아픔 증상에. 아시겠어요? 둘째 마디나 끝마디에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팔뚝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팔뚝에서. 손바닥 쪽은 관여를 안 합니다. 이 근육 상태가 그렇잖아요. 음. 그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걸. 질문 있으면 이따가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손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내재성 근육들이 지금 이 단면입니다. 딱 손바닥을 이렇게 딱 잘라봤어요. 단면을 보면 얘가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얘가 새끼손가락. 왼쪽이. 그죠? 엄지 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 보이시죠? 엄지 두덩. 그죠? 어. 요 엄지 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 내재성 근육들입니다. 지금 어, 요 엄지두덩 여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엄지내전근 이렇게 모음근 그죠? 그다음에 요 근육들 보이시죠? 요 근육들은 우리가 골간근이에요. 골간근 여기 인터로 뭐 인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 쪽에 있는 도설이니까 손등 쪽에 있는 골간 근육들 이 네 개. 그죠? 얘네들은 손바닥 쪽에 있는 골간 근육들.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두덩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 아까 소지골근, 소지외전근, 그죠? 어, 얘네들도 엄지, 단무지 골근, 응? 단무지 외전근, 그죠? 무지 대립근, 얘네들 세 개. 그 근육들이 이제 엄지 두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충양근이라고 또 손바닥 쪽에서 있는 근육들은 여기 근육들이에요. 요 근육들. 응? 그죠? 음. 그리고 잘 보시면 요렇게 힘줄로만 나타나는 거 있죠? 요 힘줄로 나타나는 거. 그죠? 요게 팔뚝 쪽에서 손을 힘줄로 통과해서 손가락에 붙어 있는 그 녀석들입니다. 요. 여기서 그래서 보면 여기 텐던이라고 써 있죠? 요 표시를 하면서 텐던이라고 건 힘줄이라는 뜻이잖아요. 장무지 외전근의 힘줄이에요, 힘줄. 이제 이해 가시나요? 요 내용 이따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손의 내재성 근육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재성 근육들을 또 봐야 되잖아요. 이 외재성 근육들이 손가락 관절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 거니? 근육이 크잖아요. 팔뚝에 붙어가지고 근육들이 우선 커요. 그죠? 그러니까 큰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에서 쓰는 큰 힘은 외재성 근육이 담당하고 손가락의 작은 힘은 내재성 근육이 담당을 합니다. 음. 그러면 그 근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손가락 4개, 그죠? 2, 3, 4, 5 손가락을 어,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 근육이 천지굴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요 팔뚝, 그죠? 아래 팔뚝에 근육이 다 있잖아요. 붙어 있기는
저 위에 뼈에 붙어 있어요. 팔꿈치 윗뼈, 응? 윗뼈 이쪽에 붙어가지고 얘네들 잘 보세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아니?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아니? 이 둘째 마디에 붙어 있어요. 둘째 마디. 이게 끝마디, 둘째 마디, 이 첫째 마디잖아요. 손가락 마디를 볼 때 첫째 마디, 둘째 가운데 마디, 마지막 끝마디가 있어요. 이 둘째 마디 위에 붙어 있어요. 천지굴구는.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신 분들은 천지굴군의 문제입니다. 천지굴군의. 응? 이해되세요? 이해? 자, 보실까요? 얘네들이 자, 붙어 있는 요 곳, 둘째 마디, 둘째 마디. 둘째 마디 위에요. 이 첫째 마디가 아니고요. 첫째 마디가 아니고, 둘째 마디 위에 붙어 있어요. 둘째 마디 위에. 얘네가 붙어 있는 곳이. 잘 보이세요? 첫째 마디가 아닙니다. 둘째 마디를 양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마디가 아프면 이 양옆으로 주로 아파요. 둘째 마디가 아프면. 아픔의 통증 느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 마디, 둘째 마디에. 보이셔요? 요 둘째 마디에 붙어 있는 요 모습. 음. 자, 그 다음에 천지굴근의 아까 이 둘째 마디를 구부리잖아요. 이 둘째 마디를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마디, 첫째 마디가 아니고 천지굴근은 요 두 번째 마디, 요 두 번째 마디, 심지굴근이라고 또 있어요. 음, 잠깐만요. 천지굴근, 아, 왜 이게 나타났지? 요거는 요거는 여기서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으네요. 이 둘째 마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힘줄을 통해서 그죠? 힘줄이 뭔가에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죠. 요런 나중에 방아쇠 증상할 때 요 요 터널 요 터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뭔가 이렇게 띠가 딱 얘네들을 고정시켜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정교합니다. 얘 건들이 힘줄들이 통과하는 터널들이 쭉 따로 있고 또 얘네들이 너덜너덜하지 않게 이렇게 지대가 딱 이렇게 딱 여기를 받쳐주고 있어요. 이제 정중신경 나중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할 때 또 이런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이렇게 건 하나하나 힘줄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지굴구는 요 두 번째 가운데 뼈 마디 관절의 윗부분 뼈에 붙어 있어요. 윗부분 뼈. 자, 그 다음에 또 심지굴근을 한번 보시죠. 이건 천지굴근보다 더 뼈 쪽으로, 이 뼈 쪽으로 깊게 있거든요. 요 윗면에, 윗부분에 천지굴근이 있어요. 심지굴근 윗면에. 심지굴근은 손바닥을 이렇게 통과해서 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마지막 마지막 마디. 마지막 마디에 요, 요 가운데 부분에. 아까 천지굴구는 이 둘째 마디에 요 옆부분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심지굴구는 요 마지막 마디에 가운데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좀 아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증상이. 요 가운데 부분, 이 마디의 가운데 부분이 아프다는 증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심지굴근의 문제인 거죠. 자, 옆에 천지굴근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죠? 더 지나서 이제 심지굴근은 요, 음? 음, 요 마지막 이 뼈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말절골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천지굴근과 심지굴근 말고 이제 엄지손가락 굴곡 근육이 있어요. 아까 단무지굴근도 보셨죠? 걔는 요 끝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붙어 있는데 얘는 요 팔뚝에 팔뚝에 이 엄지 쪽, 엄지 쪽.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 아프다 하면 여기 풀어주셨던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치료받으신 분들 엄지손가락 아프다 하면 제가 여기를 많이 풀어드리거든요. 이 엄지손가락 요 팔뚝 쪽에 붙어가지고 팔뚝 쪽 요 뼈죠. 요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노뼈라고 표현도 하고 요골에 붙어가지고 요 엄지손가락 두 번째 끝, 요 두 번째 끝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음? 여기 근위뼈가 있고 원위뼈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은 두 개 뼈로 돼 있잖아요. 요 끝부분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굴곡을 여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굴곡시키는 거는 단무지 굴근이 하고요. 요 부분을 굴곡시키는 거는 단무지 굴근이 하고 요 부분을 굴곡시키는 거는 장무지 굴근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픔이 이 마디에서 주로 오겠죠. 그죠? 요 마디에서. 음. 여기 마디에서도 올 수 있지만 여기 마디에서 주로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 지금 녹색이 이렇게 가는 거 보세요. 자, 요 장무지 굴근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장무지 굴근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음. 자, 장무지 굴근의 요 모습, 여기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그죠? 음. 자, 장무지 굴근을 봤으면 이제 손등 쪽에서도 또 이 뼈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근육들이, 그죠?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자, 네 개 손가락에 펴는 근육들이 있죠. 펴는 근육들. 이 녀석들은 이 손등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손등 쪽에 근육들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어디로 갑니까? 손등 쪽 끝 마지막 뼈에 붙어 있네요. 여기 보이셔요? 마지막 뼈에 붙어 있는 네 개 근육들. 얘네들은 요거를 이렇게 펴는 역할을 합니다. 펴는 역할을. 어, 요 손가락들을 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근이라 하죠. 편근, 손가락 편근. 요 네 개 손가락이 같이 펴지잖아요. 그죠? 음. 또 하나. 얘네들 이렇게 이제 요 지심근은 여기 요 노란색 요 근육들입니다. 요 근육들. 요 근육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 개 손가락으로 쭉 가잖아요. 음. 그죠? 여기 보면 정확히 잘 나타나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끝부분으로. 이렇게. 이게 나눠져가지고 끝부분으로. 음. 이렇게 나눠져서 또 끝부분으로 가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손등 쪽으로 있는 근육 중에 어, 엄지손가락을 펴주는 녀석 있죠? 엄지손가락을 펴주잖아요. 엄지손가락도 펴잖아요. 굴곡과 신전이 있잖아요. 요 엄지손가락 펴근, 신장 엄지, 그러니까 장무지 신근, 얘도 이렇게 보면, 그죠? 어, 이게 붙어 있어요. 얘는 이 좌뼈, 이 척골에 붙어가지고, 이 시작이 이렇게 붙어 있기를 해서 이렇게 근육이 크게 넓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요 끝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 끝부분에. 장무지 신근. 그래서 이걸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자, 장무지 신근과 장무지 신근과 단무지 신근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선 장무지 신근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그다음에 단무지 신근은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음. 엄지손가락을 펴는 녀석. 그러니까 요 끝부분을 펴주는 녀석이 있고 단무지 신근은 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아랫부분을. 음. 자, 단무지 신근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이 요골 쪽에 붙어가지고 아까 장무지신근은 요 척골 쪽에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단무지신근은 요골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아니? 마지막 뼈가 아니고요. 요 두 번, 이제 두 개 뼈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뼈와 두 번째 뼈가 있잖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은. 이거는 이제 엄지 중수골이에요. 중수골, 엄지에. 엄지의 기반이 되는 뼈. 여기에 있는 뼈, 여기에 있는 뼈고요. 엄지뼈는 실은 손가락 뼈는 요 첫째, 둘째 손가락 뼈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첫째 손가락 여기에 붙어 있죠. 첫째 손가락 뼈. 그래서 펴준다고 할 때 요놈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요놈이 구부렸다 펴지는 거. 장무지 신근은 요놈이 구부려졌다가 펴지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픔이 여기에서 장무지 신근은 오면 단무지 신근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무지 신근은 이 부분,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고, 장무지 신근은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겠지. 그죠? 음, 이해 가시죠? 안 가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무지 외전근. 외전근은 이 내전 외전이잖아요. 그죠? 무지 외전근은 실제로는 요 마디의 아픔에 관여를 안 해요. 요런 거 아니? 요 중수골, 엄지 중수골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무지외전근.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쪽 부분의 아픔, 요 뼈 위에 부분, 이 두덩 부분의 아픔이 있다 하면 외전근의 아픔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음. 자, 보면, 무지, 이게 장무지, 이제 농부 쓰잖아요. 장무지, 단무지, 그 다음에 무지외전근. 이런 형태로 돼 있네요. 그죠? 장무지, 단무지, 무지, 회전근 이렇게 이렇게 단무지, 무지, 회전 그죠?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거는 둘째 손가락을 펴주는 둘째 손가락은 시지신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어요. 펴주는 익스텐서 인디시스라 해가지고 예, 요것도 실은 손가락 아픔에 또 관여를 하겠죠. 그죠? 시지신근 나오네요. 두 번째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가 있네요. 그죠? 시작은 요 척골에 시작이 돼가지고 요 손바닥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손가락으로 해서 끝에 붙어 있습니다. 요 시지신근 아시겠죠?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을 펴주는 근육이 또 있어요. 요 끝에서 시작하죠. 팔꿈치 위에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녀석이. 그 새끼손가락도 독자적으로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응? 둘째 손가락도 신전은 엄청 둘째 손가락이 또 이게 되는데 새끼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그게 됩니다. 요런 거니 얘 하나의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새끼 손가락 아픔은 이 소지신근을 팔뚝 쪽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손 등 쪽에서 이렇게 요 세 개의 가닥 이렇게 가고 있네요. 요렇게 가닥 이게 장무지 신근, 단무지 신근, 무지 외전근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요 네 개는 어, 지신근 신전시켜주는 근육들이죠. 근육 요 신전시켜주는 근육, 그죠? 얘는 새끼손가락만 신전시켜주는 근육,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딱 힘줄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손등에. 음. 이 그림을 제가 넣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힘줄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각 손가락으로 갈 때 이렇게 손등 쪽에서도 요 지대가 있고 윤활치, 윤, 윤활, 윤활, 이, 그러니까
시노비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건들이 부드럽게 요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윤활집들로. 어? 그래서 건초염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윤활집들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건초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내재성 근육을 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이제 아까는 손등 쪽 그림인데 이제는 손바닥을 이렇게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보여줬네요. 이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두덩 근육이죠, 두덩 근육, 그죠? 두덩 근육. 그럼 두덩 근육에서 요 제일 맨 밑에 있는 게 대립근이네요, 엄지 대립근, 그죠? 여기는 짧은 엄지 이 외전근, 응? 단무지 외전근, 짧은 엄지 외전근. 그 다음에 얘는 엄지 굴곡근, 짧은 엄지 굴곡근, 응? 단무지 굴곡근.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대립근이 아니죠, 내전근이잖아요. 내전근 가운데 손가락 쪽에서 붙어가지고 또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그죠? 어덕터라고 내전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음. 이것도 굴곡근입니다. 굴곡근. 이게 엄지 두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 있는 근육들, 요 근육 골강근이죠. 그죠? 손바닥 쪽에 있는 골강근. 요 근육들, 손바닥 쪽에 있는 골강근. 그 다음에 요 조그마한 근육들, 충양근, 벌레근. 음. 그 다음에 새끼 두덩 형성하는 근육들. 그죠? 음. 새끼 두덩.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약간 하늘색을 띠고 있는 얘네들 뭘까요? 얘네들이 손가락을 굽히는 외제성 근육의 힘줄. 자, 천지굴근입니다. 손바닥에 가깝게 있는 얘네들 천지굴근의 힘줄. 얘네들은 심지굴근의 힘줄. 그죠? 보이셔요? 이게 심지굴근의 저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손바닥 쪽에 가깝게 천지굴근. 힘줄. 얘는 힘줄인데 무슨 힘줄이냐? 장무지 굴곡근, 장무지 굴근의 힘줄이에요. 얘는. 여기 두 개 힘줄이 있는데 하나는 단무지 굴근, 또 하나는 단무지 신근, 펴는 근육이잖아요. 손등 쪽이니까. 얘는 이거는 장무지, 장무지 신근의 힘줄, 이 힘줄들, 그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음. 여기 힘줄들 또 있네요. 이렇게. 얘네들은 지신근의 힘줄들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요 구조를 보면 손가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내재성 근육들이 형성돼 하고 있고 외재성 근육의 힘줄들이 건들이 또 손가락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손가락의 아픔은 내재성 근육 손바닥 쪽에서도 치료를 해야 되고 외재성 근육 팔뚝 쪽에서도 치료를 해야 된다. 요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